글 읽고 책 보고 그림 보는 화가 경영학자 채널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랫폼 경제학 두 번째 시간으로 빅테크의 기업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빅데이터가 바꾸는 삶 두 개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첫 번째 글은 빅테크의 기업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소위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기술 기업들을 빅테크라고 일컫는데요. 이들 빅테크의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의 순위로서 거의 상위를 독차지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빅테크의 기업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왜 그러한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그렇게 높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10일 작성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자본주의 경제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한 기업의 시장 가치를 말하는 시가총액이 기업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주가는 기업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잘할 것이냐를 평가하는 것인 만큼 시가총액 역시 한 기업의 지속적 성공 가능성을 시장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는 있었지만 최고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기업들은 GE나 엑슨모빌과 같은 실물 제조 산업의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최고 기업들은 거의 모두 소위 빅테크로 불리는 기술 기업들입니다. 제조 기업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의 규모도 2조 달러가 아니면 세계 10대 기업의 명단에 오를 수 없을 만큼 과거에 비해 커졌습니다. 물론 직접 비교될 수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이제는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1년 총생산이 2조 달러가 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한 기업의 가치로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빅테크의 기업들은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모두 플랫폼의 기업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최고 기업들이 실물을 만들어내는 데서 가치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거래와 소통의 효용을 제공하는 데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저런 플랫폼에서 수행하는 거래와 소통 활동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입니다. 지금은 거래와 소통 플랫폼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없이는 불가능했을 수많은 활동의 혜택을 세계인 모두가 누리고 있으니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가치는 플랫폼 사용자들이 얻는 효용에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월 사용료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료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플랫폼에 발을 내미는 순간부터 플랫폼의 원동력이자 자원이 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플랫폼 사용자가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제조기업은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플랫폼 기업은 사용자가 제품이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의 제목은 플랫폼 딜루전, 플랫폼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무슨 착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조나단 니, 이 비즈니스 쪽의 를 취재하는 언론 기자였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제로서는 Who Wins and Who Loses in the Age of Tech Titans. 빅테크의 시대에 어떤 기업이
승리하고 어떤 기업이 실패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미국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각각의 전략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알파벳과 같이 전적으로 플랫폼인 기업도 있고 애플이나 아마존과 같이 자기 사업과 플랫폼 사업을 병행하는 기업도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플랫폼 기업이 세계 산업과 경제의 중심에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오늘 읽을 두 번째 글은 빅데이터가 바꾸는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많은 부분이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플랫폼 위에서 이루어지는 삶은 과거의 삶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움직이는 힘은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빅데이터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빅데이터에 의해서 바꾸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은 2025년 6월 12일 작성된 글입니다. 세상은 정보로 만들어집니다. 세상이 정보이고 정보가 세상입니다. 세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공한 것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바다인 세상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저장하고 분석하는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데이터를 만들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떨까?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까? 증시는? 결혼 상대는?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당장 신의 위치에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예외 없이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난데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 속에서 데이터를 통하여 변수들 간의 유의미한 관계의 패턴을 찾아내고 이 패턴을 적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목적입니다. 빅데이터가 등장하기 전에는 데이터는 모두 샘플 데이터였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면 일정한 변수, 일정한 관찰수로 측정한 숫자의 집합을 말했습니다.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변수를 정하고 비용 한도 내에서 샘플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센서라는 칩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됩니다. 인간이 지각하고 감각하는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됩니다. 변수를 정할 필요도 없고 한정된 크기의 샘플일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모든 데이터, 그래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모두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클라우드는 각처에 분산된 데이터의 총합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분산되어 있지만 모두 연결되어 하나를 이룹니다. 빅데이터는 인간의 능력으로 들여다볼 수도 없고 보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클라우드의 기술이 모두 집약된 것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에서 모든 사용자의 모든 움직임이 데이터가 되어 저장되고 AI에 의해서 분석됩니다. AI는 각각의 사용자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하려는지 사용자 자신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최상의 소통과 최적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른 차원의 세계로 옮겨왔습니다. 플랫폼에서 책 읽고 글 쓰고 그림 그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저의 삶은 빅데이터와 AI의 도움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플랫폼은 제가 몰랐던 저의 관심을 알고 제가 알 수 없었던 책과 그림 소재를 보여줍니다. 세상 여러 나라의 많은 친구들과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저의 삶을 다른 차원의 세계로 데려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빅데이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빅터 메이어, 손버거, 그리고 케네티 쿠지에지 이 두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은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되기 시작했을 때 나온 책으로 빅데이터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몇몇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여기 보여주는 사례들이 지극히 원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저자도 지금의 기술 발전을 생각하지는 못했던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합니다. 저희 채널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